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증시가 오늘 다행히 다시 또 5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2900선을 어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959포인트까지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을 시켰죠. 이런 거 보면 우리 시장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죠. 어제 이제 다행히 어제 이제 장이 종료되기 전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100포인트가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서 미국 시장이 연속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약세로 출발했던 것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하튼 최근에 해외 시장의 약세 요인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는데 여하튼 오늘 또 가볍게 장이 대형주 위주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SK 케미칼이 장 종료 무렵에 장이 종료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무상증자 50%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순이익 30%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배당을 하겠다. 그래서 배당을 늘려가지고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간 외에서 오늘 SK케미칼은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SK케미칼이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 그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받는 분들이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무상증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따라가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번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무상증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비율인데 1주당 0.5주를 주는 거예요. 어, 절반 정도를 무상으로 받게 되는데 기준일이 10월 22일이거든요. 오늘 보면 한 2주일 영업 정도밖에 다음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증자의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점. 그래서 증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20일까지 이틀 전에 20일까지 매수를 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고요. 21일 하루 전에는 권리락이라고 돼 있죠. 주가가 50%인 경우 이제 주가 얼마가 끝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30만 원에 끝난다 하게 되면 30만 원을 1.5로 나눠보면 그 권리락 기준가가 금방 나오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리락 기준가를 구하는 걸 한번 알려드리면요. 권리부 최종일 주가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30만 원을 1 플러스 증자 비율 0.5로 나누면 1.5로 나누게 되면 2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이고 이 10월 21일에는 20만 원에서 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증자 상장일은 이 무상증자를 받았을 경우에 10월 22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증자를 받았을 때 이 증자에 대한 계좌에 들어와서 거래가 되는 거는 11월 9일 날 된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항상 요 무상증자 주식이나 또는 유상증자나 내 계좌로 들어올 때 대량으로 증자 받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11월 9일까지 기다리다 보면 증자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니까 주가가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받는 분들은 증자 이틀 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요.
그것 때문에 증자 나오기 이틀 전부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자를 받으신 분들은 이 점을 좀 잘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자 외에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기간 동안은 신중하게 잘 피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요. 원래 이 SK케미칼은 납입 자본금이 660억인데 그동안 그 축적을 해놓은 이런 자금들이 8,85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 정책이다 해서 이렇게 무상증자로 주식을 SK케미칼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앞으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매 3개년 동안은 순이익의 30%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2020년도 작년도에 배당을 주당 2,000원 정도 배당을 했는데요. 작년도에도 보면 그 매출액이 9,20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483억인데 순이익이 2,157억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그 난 다음에 이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대부분 적은 게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그 SK케미칼은 그만큼 금융 수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캐파가 그만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작년에 2,150억 정도 수익이 났을 때도 배당을 2,000원 정도를 주당 2,000원 정도를 한 그런 상황이니까 금년은 작년보다 지금 현재 실적이 훨씬 상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추세로 순이익이 약 한 4천억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일주당 배당금도 약 5천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이미 그 싱가폴 헤지펀드에서 메트리카 파트너스가 이런 제안을 했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68.43%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68.43%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0.1%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18%는 가지고 있지 말고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라. 그래야 회사의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SK케미칼의 그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SK디스커버리가 33.5%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6.1%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이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가 아주 집요하게 전개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SK케미칼은 한번 계속 그 이번 증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고배당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SK케미칼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이게 9월 10일 그때였지 않습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33만 원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은 시간 외에서 무상증자를 50% 발표한 다음에 거래가 정지되고 내일 시초가부터 거래가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지난번 고점 부근까지 상승 범위를 조금 높여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주봉으로 보면 그 이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 최고가 46만 원까지 기록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물론 그 무상증자를 대규모로 발표한 다음에 추격 매수해서 수익 올리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그 고배당 이슈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SK 케미칼을 공략하려고 하면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쉽게 좀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이 할 때 2, 3만 원 정도의 갭이 장중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개인들이 매매에 쉽게 참여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SK 디스커버리, 이 SK 케미칼의 대주주가 SK 디스커버리가 33% 정도를 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47%나 가지고 잠깐만요. SK 케미칼의 지분을 SK 디스커버리가 3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따지면 SK 디스커버리도 그동안 주가가 의외로 그 지난번에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할 때 그때의 그런 시세보다 훨씬 주가의 상승이 탄력이 낮아지고 조정도 큰 폭으로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같은 때 SK 케미칼을 공략하는 것보다 SK 디스커버리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걸 감안을 해서 물론 주주분들이 웬만하면 이런 것도 다 체크는 하죠. 그리고 오늘 시간 외에서 SK 케미칼이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수세들이 SK 디스커버리로 집중이 돼 갖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상한가 잔량도 2만 주 정도 있었고 매물이 이 가격 한 10% 정도 선에서 매물도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초반에는 이게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히려 SK 디스커버리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일반 소액 주주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SK 디스커버리나 또는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마찬가지죠. SK 디스커버리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주식 수도 135만 주밖에 되지 않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면 무상증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SK 케미칼이 좀 무상증자 50%를 받고 SK 디스커버리는 SK 케미칼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회사가 한 단계 훨씬 좀 가격이 좀 그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SK 디스커버리를 내일 공략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잘 청취하시고 내일 매매에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SK 케미칼 그 무상증자 50% 하고 또 상대적으로 대주주인 SK 케미칼의 대주주인 SK 디스커버리를 공략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